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과학 수업을 진행하는 서재표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5월에 따뜻하고 이렇게 생기로운 달이 왔는데요. 저와는 4월 마지막 주하고는 그 다음에 5월에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내 모두 행운이 또는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이번 단원부터는요, 새로운 단원인 세 번째 생물 다양성의 단원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생물 다양성인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물이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네요. 이렇게 우리 지구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 생물 다양성을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한번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학습 목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물 다양성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변이의 관점에서 환경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인데요. 자, 여기서 핵심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생물 다양성과 그리고 두 번째는 변이입니다. 그 두 개념을 오늘 확실히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지구 곳곳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중국에서는 이게 판다가 보이고 호주에는 캥거루와 코알라가 눈에 띄네요. 이 밖에도 많은 생물들이 물속이나 아니면 물 밖에서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장소에 사는 생물과 이를 둘러싼 환경 요인을 모두 포함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 한번 댓글창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시절에서는 어떻게 배웠냐면 살아있는 생물 요소와 살아있지 않는 비생물 요소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자, 한번 댓글창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친구가 생물계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예, 개인데 다른 용어입니다. 네, 좀 비슷합니다. 종부터 개, 이렇게 다양한 답변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자, 한번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생태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 두실 게 생물과 그 생물과 살아가는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태계가 됩니다. 자, 그럼 어느 지역의 생물이 더 다양한지 한번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자, 다음은 넓이가 같은 두 지역에 사는 나무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와 나 그림이 있는데요. 먼저 나무의 수를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자, 가 그림에 있는 나무의 수는 모두 10그루로 보이네요. 나도 마찬가지 10그루로 보입니다. 가와 나 두 지역 모두 나무의 수는 10그루입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에서 몇 종류의 나무가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자, 나무의 종류는 가에는 5종류가 보이고요. 나에서는 4종류가 보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가에서는 이 5가지 종류로 보이고, 나에서는 좀 한 종류가 많아 보이죠? 4종류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 지역 중 어느 곳이 생물 다양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여러분 한번 댓글창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가 그림에서는 5종류의 나무가 2그루씩 있어서 총 개수는 10그루가 됩니다. 나는 종류는 4종류지만 구수는 가와 마찬가지 10그루가 있는데, 가와 나를 비교하면 어떤 지역이 더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댓글창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훈행 학생이 가다. 왜냐하면 종류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잘 써주셨네요. 자, 누구인가, 연탄이 모두 가가 종류가 더 많다고 이렇게 작성해 주셨어요. 자, 한번 여러분이 답변이 잘 맞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은 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답한 것처럼 가가 나보다 종류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와 나가 종류도 마찬가지 5종 같다면 어느 곳이 더 다양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가가 나보다 생물의 종류, 즉 고르게 분포되었기 때문에 더 다양함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무의 수도 같고 종류의 수도 같다면 어느 게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양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란 나무의 종류처럼 생물의 종, 다양하다는 의미도 포함하지만 생태계의 다양함과 그리고 유전적인 그 유전자의 다양함도 마찬가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숲, 사막, 그리고 바다 등의 여러 생태계가 있고 그 생태계에서 다양한 생물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생물 다양성 중 종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 다양성이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종의 다양함을 말합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습지에 사는 다양한 종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보이죠? 외가리, 청둥오리, 붕어, 미꾸라지, 처음 듣는 노랑머리 연꽃, 노랑어리 연꽃이네요. 수연,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이 습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습지에 여러 종이 아닌 한두 종만 대부분 차지할 때보다 여러 종의 생물이 이렇게 고르게 분포할 때 생물 다양성이 더 높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논에는 벼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벼 말고 다른 식물들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벼의 수가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그 종류가 드물 경우에는 생물 다양성이 낮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 종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 때 종 다양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자, 생태계 다양성은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이 다양함을 나타내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그림과 같이 다양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숲이 있는 산림 생태계, 그리고 물이 있는 습지 생태계, 그리고 우리나라엔 강도 많죠. 강 생태계와 삼면에 바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 즉 바다 생태계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어요. 즉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정말 장점이 많은 나라죠. 자, 그 환경에 적응하여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가 다양하게 되면 또한 그 종들도 살아가는 생물의 종들도 많아져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집니다. 자, 한번 우리 지구 곳곳에 다른 생태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는 환경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아가는 생물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과 같이 여러 생태계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생물종의 수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생태계인 브라질의 열대우림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매우 건조하고 모래바람이 부는 생물체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하라 사막 생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탁 트인 푸른 초원인 몽골의 초원도 있고요. 굉장히 춥고 그리고 눈이 덮여 있는 북극의 툰드라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바닷속에 몰디브 바다도 보이죠. 이렇게 이 다양한 생태계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의 요인은 바로 유전자 다양성인데요. 자, 한 종류의 같은 종에 속하는 생물일지라도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소와 옥수수 그리고 감자에서 같은 종이지만 크기와 생김새 그리고 심지어는 색깔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생물이 갖는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유전자는 무엇인가? 유전자는 생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정보. 그 정보는 바로 부모로부터 이렇게 전해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종의 생물 사이에서도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겉모습 또는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바로 유전자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서로 다른 모습의 무당벌레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색깔이 빨간 무당벌레도 있고 검정색 무당벌레도 보이네요. 즉 등의 점의 개수도 다르고요. 검은색 바탕에 주황색 점무늬가 나 있는 무당벌레도 보이고 반대로 주황색이나 황갈색 바탕에 검은색 무늬가 있는 무당벌레도 보입니다. 이렇게 같은 환경에서 사는 무당벌레조차도 이렇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지구촌에는 73억 명의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자, 얼굴들 보이면 비슷하지 않죠? 이렇게. 즉, 사람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로도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 높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장 위에 무당벌레가 보이죠? 즉, 무당벌레 하나의 종에서도 다양한 유전적인 특징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그 아래 이름도 다 지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생물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종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생태계, 이러한 다양성을 가진 요인들이 모두 높을 때 생물 다양성은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유전자 다양성, 그리고 종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이 모두 높을 때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관찰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은 높은 산 위에 자라는 눈잣나무와 평지에서 자라는 눈잣나무 사진입니다. 자, 눈잣나무는요, 보통 설악산과 같이 높은 산 위에서 자라는 늘 푸른 나무인데요. 눈잣나무라고도 합니다. 누워있다, 즉 누워있다라는 잣나무라도 말합니다. 자, 두 사진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보이나요? 자, 왼쪽 높은 산 위의 눈잣나무는 좀 키가 작죠. 반대로 평지에서 자라고 있는 눈잣나무는 키가 좀 큽니다.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자, 높은 산에 있는 눈잣나무는 이렇게 땅에 붙어서 옆으로 누워서 자라지만 평지에서 자라는 눈잣나무는 위로 곧게 자라는 이 특징이 있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 두 지역에서 자라는 눈잣나무의 모습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댓글창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두 그림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높은 산 위의 눈잣나무는 이렇게 땅에 붙어서 누워서 자라지만 평지에 있는 눈잣나무는 산 위와 달리 이렇게 위로 곧게 위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댓글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이 달라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 산 위와 평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나는 누구인가 친구가 낮은 곳에서는 방해되는 요소가 없으므로 곱게 자란다. 자, 방해. 여기서 핵심 단어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선생님이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지에 비해 높은 산에서는 환경이 좀 다르죠. 어떤 환경이냐면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강한 바람에 견디기 위해서 이 눈잣나무는 이렇게 누워서 자라는 게 유리하게 된 거죠. 반대로 바람의 세기가 약한 평지에서는 눈잣나무의 줄기가 바로 위로 곧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잣나무가 환경에 적응한 결과가 되겠죠. 네. 같은 종이지만 이렇게 환경 차이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 핵심 개념이 나갑니다. 자, 이렇게 생물들은 어떻게 다양하게 되었을까요? 자, 같은 종의 생물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다른 특징을 우리는 변이라고 합니다. 자, 눈잣나무는 환경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변이가 나타났다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 있는 바지락이 보이죠? 바지락의 껍데기는 같은 환경에서 자랍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이 한 종의 바지락도 껍데기 무늬와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왜 다르게 나타날까? 환경의 차이는 아닌데 말이죠. 자, 바로 같은 종의 생물이지만 다른 특징이 나타난 이유는 바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즉,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변이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이는 두 가지 원인이 나타납니다. 환경의 차이와 유전적인 영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구에 많은 생물들이 이렇게 다양해진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갈라파고스 땅거북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목이 짧은 왼쪽 그림과 같이 1번 그림의 종류도 있고 목이 긴 종류인 오른쪽 거북도 보입니다. 무슨 차이죠? 즉 유전자 차이 때문에 목이 짧은 거북도 있고 긴 거북도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갈라파고스는 여러 개의 섬 중에 환경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에 따라서 갈라파고스도 마찬가지 먹는 먹이도 달라지는데 왼쪽에 있는 목이 짧은 거북은 주로 키가 작은 풀이 많이 자라는 곳에서 살고 있고 목이 긴 거북은 주로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갈라파고스 땅거북 무리는 대부분 목이 짧았는데 다른 거북보다 목이 조금 긴 거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차이 때문이죠? 즉 유전자 차이인 변이, 즉 변이를 지닌 거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 거북들은 이렇게 환경이 다른 섬으로 이렇게 흩어졌는데 목이 짧은 거북은 이렇게 작은 풀에서도 이렇게 적응이 쉬웠지만 이렇게 목이 조금 더 긴 거북은 키가 큰 선인장이 있는 환경에서 더 살아남기가 유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거북은 목이 짧은 것보다 더 많이 살아남게 되었고 자손을 많이 남겼고 해서 이 과정이 매우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반복되어 가지고 오늘날 같이 목이 긴 종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자, 두 거북인 처음에는 유전적인 차이 때문에 목이 짧은 거북이 대부분이었지만 좀 목이 조금 더 긴 거북도 나타났다. 자, 그 거북이 그 환경에 유리함, 즉 환경에 잘 적응해서 그 거북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다양해진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 다양한 뭐가 나타났다? 변이가 나타났다. 변이가 있다. 자, 그 변이, 즉 환경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은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긴다. 이 과정이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면 생물이 이렇게 다양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생물은 변이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오늘날 생물이 다양하게 된 주요 원인입니다. 즉, 오늘날 생물이 굉장히 많고 다양해진 원인은 변이와 이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이의 원인은 두 가지였죠. 환경의 차이 그리고 유전적인 영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환경의 차이에 나타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경에 따라 다양한 생물 모습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 북극여우와 사막여우가 보이네요. 온도에 따른 여우 생김새가 서로 다른데 관찰해보면 북극여우는 이렇게 흰색 털을 가지고 있고 몸집이 사막여우보다 큽니다. 그리고 눈도 작게 보이고 특히 귀가 더 작죠. 여기서 들어갈 내용은 귀가 작고 몸집이 커서 열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즉 북극여우는 환경이 굉장히 추운 곳에서 적응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열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귀는 작게 그리고 몸집은 상대적으로 크게 해서 열 손실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반대로 사막여우는 어떻습니까? 몸집이 좀 작죠. 마른 편이죠. 대신 귀는 굉장히 큽니다. 자, 사막여우는 귀에서 체온을 조절하는데 귀가 크기 때문에 몸의 열을 방출하여 좀 더 손쉽게 열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럼 두 번째 환경의 차이에 나타난 소라의 껍데기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살이 세기에 따라서 소라 껍데기 모양이 물살이 센 곳에 나타난 소라는 이렇게 뿔이 발달하여 가지고 이렇게 물에 쉽게 떨어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요. 반대로 물살이 약한 곳에서 자라는 소라는 껍데기에 뿔이 발달되지 않거나 또는 뿔이 거의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물살이 세게 되면은 이 소라는 어느 곳에 정착해서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살이 빠른 곳은 이 뿔이 발달하게 되었고 반대로 물살이 약한 곳은 소라의 껍데기 뿔이 없거나 또는 덜 발달하게 된 것이죠. 자, 이번에는 변이에 의해서 유전적인 영향을 말하는데요. 자, 같은 환경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 이유는 유전자 차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지역에 사는 이 무당벌레나 또는 달팽이 모양이 보입니다. 이 몸의 색깔과 무늬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특징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변이는 이렇게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차이 때문에도 이렇게 변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변이 때문에 생물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한번 과제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과제 활동은 이번 수업 시간 동안에 풀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 숲과 밭이 보입니다. 숲과 밭 중 어떤 곳이 생물 다양성이 더 큰 곳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 전에 여러분이 숲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그리고 밭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이 밭은 선생님 보기에는 배추밭인 것 같아요. 이 배추밭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댓글창으로 이용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숲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밭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 것이다 한번 여러분이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배추밭 말고 그 전에 숲 먼저 여러분이 어떤 생물 살고 있는지 한번 써주세요. 자, 친구들이 어떤 친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생물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산림, 숲에, 즉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다양한 동식물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민찬 학생이 잘 적어주셨네요. 새, 거미, 개미, 뭐 벌레, 뱀, 개구리, 그리고 뭐 동물 중심으로 써주셨는데 물고기뿐만 아니라 써주셨는데 산림에는 이렇게 숲에는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이 살고 있죠. 여기 보이는 것은 동물이 아니라 식물인데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이? 자, 숲에는 각종 다양한 이름 없는 풀조차 이렇게 다양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그리고 뭐 참나무, 뭐 도토리나무 이렇게 다양한 나무들이 살고 있고 그 식물과 더불어 사는 거미, 메뚜기, 나비, 뭐 곤충뿐만 아니라 개구리, 뱀 이런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빈칸에 채워놓지 보다 더 많은 양의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죠. 그럼 밭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느냐? 배추, 나비, 지렁이, 또 뭐가 있을까? 배추벌레 좋습니다. 배추벌레도 적어주셨네요. 그쵸. 배추 흰나비, 그죠? 나비. 자, 지렁이. 숲보다는, 밭에는 생물종이 적겠죠. 아무래도. 자, 그럼 숲과 밭 중 어느 곳이 생물 다양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어느 곳인지 한번 적어봅시다. 자, 안민찬 학생이 밭에는 배추벌레, 딱정벌레, 여러 가지 벌레, 잡초, 애벌레, 기타 등등 써주셨는데 숲이 밭보다는 더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겠죠. 그래서 다양성 역시 숲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에 배워본 생물 다양성의 핵심 개념을 통해서 형성평가 문제를 각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문제를 읽고 여러분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생물 다양성에는 괄호와 생물종, 유전자의 다양함이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의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 생물종 다양성, 그리고 유전자의 다양성, 그리고 한 가지 다양성도 포함한다고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산림, 뭐 강, 바다, 뭐 습지 뭐 이런 것들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코코팜 학생이 잘 적어주셨네요. 생태계 다양성이요. 좋습니다. 자, 바로 1번은 생태계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도 조금씩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를 뭐라 할까요? 자, 같은 종류의 생물, 즉 한 종류의 생물이라도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죠? 예를 들면 무당벌레, 무늬처럼 이렇게 점의 개수가 다른다든지 또는 황갈색이라든지 또는 검은색이라든지 이렇게 각각의 조금 다른 모양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를 우리는 뭐라고 했죠? 자, 여러분은 댓글창이 지금 작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다른 곳에서 이상한 애들이 좀 들어와 가지고 잠시 채팅을 정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바로 변이가 됩니다. 변이. 자, 변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영향, 즉 유전자 차이였고요. 그리고 환경을 적응하면서 자기도 마찬가지 모습을 변화시키는 환경적인
영향 차이, 영향 때문에 변이가 나타난다고 우리는 이번 시간에 배웠죠. 자, 문제 세 번째입니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오늘 주제였죠? 뭐라고 했나요? 바로 생물 다양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사막 여우는 북극 여우에 비해 귀가 크고 몸집이 작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사막 여우가 어떤 환경에 적응한 결과인지 한번 설명해 보자. 선생님들이 한번 모양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얗고 몸집이 크고 이렇게 귀가 작은 여우는 바로 북극 여우였습니다. 이 북극 여우는 추운 곳에서 잘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적응했냐면요. 귀가 작았습니다. 즉 열이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귀가 작게 이렇게 변화시켰고요. 그리고 몸이 커졌습니다. 몸이 커지게 되면요. 우리 표면적에서 이렇게 열을 방출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사막에 사는 여우는 굉장히 그 주변이 온도가 높죠. 덥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온동물, 즉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여우는 바로 열을 밖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때 사막 여우의 귀를 보시면 굉장히 크죠. 이렇게 자신의 열을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기 쉽게 이렇게 귀가 크게 됐고요. 반대로 열 교환을 잘 하기 위해서 몸집은 작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귀가 크고 몸집이 작으면 몸 밖으로 열을 내보내기 쉽다. 그래서 사막 여우는 사막의 높은 기온 환경에 적응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오늘 굉장히 빨리 이렇게 달려온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첫 번째가 바로 생물의 다양성의 의미를 여러분 설명할 수 있다 였습니다. 여기서 생물 다양성은 종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이 있었죠. 자, 종 다양성이라는 말은 생물의 종이 얼마나 다양하냐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생태계의 다양성은 우리 지구 곳곳에 나타나는 즉 환경 요인,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의 특징이 나타내는 이 생태계 다양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은 한 종에서도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 차이 때문에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유전적 다양성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생물을 다양하게 나타내는 환경 요인의 예와 그리고 환경에 따라 생물이 다양해짐을 설명할 수 있다 였는데, 즉 북극 여우와 그리고 사막 여우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적응한 결과 모습이 달라졌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살이 센 곳과 물살이 약한 소라 껍데기였죠. 껍데기가 뿔이 있는 곳은 물살이 센 곳에 적응한 결과였고, 껍데기에 뿔이 없는 소라는 이렇게 물살이 약한 환경에 적응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 다양성이 더 높은 지역을 찾고 그 까닭을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 학습 목표에서는 숲과 그리고 밭에서 나타나는 종 다양성의 차이, 즉 생물의 종류가 많은 곳, 숲이 더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생물 다양성과 그리고 변이 관점에 따라서 환경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를 우리가 이번 시간 동안 배워봤습니다. 자, 모두 잘 이렇게 학습한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여러분 생방송이 아니라 이제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화면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바로 생물 분류의 목적과 방법입니다. 생물이 다양한 속에서 이 다양한 생물들을 어떤 기준을 통해서
분류하는지, 그리고 분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생물을 분류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가장 큰 단위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 수준에서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도 마찬가지 특징에 따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시간 동안 정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댓글창에는 좀 정지가 되었지만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열심히 잘 따라와 준 것 같고요. 선생님은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